오늘도 부지런히 고군분투 하시며 사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24년 1월도 벌써 반이나 지나가는데 뭔가 작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이 그렇게 되도록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기회라고 하는데 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지금 소개해드릴 문구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은 그 기회를 왜 놓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 없이 살도록 진화되었다.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위가 두뇌이며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런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생각이 필요한 경우도 남의 생각을 외워서 앵무새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 일상생활에선 앵무새처럼 살아도 별 어려움이 없지만 앵무새 작전이 안 통하는 곳도 있다. 그게 어딘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다. 자산시장에서 앵무새 작전은 깡통으로 직진하는 지름길이다. 앵무새처럼 남의 생각을 따라해서는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모르면 당신은 자산시장에서 깡통찬 앵무새가 되는 것이다. 즉, 투자의 승패는 우리의 두뇌, 생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도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약 연 8% 수익률로 올랐다. 하지만 대부분은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 왜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에 투자했는데 돈을 잃을까? 그건 바로 생각기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제법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면 당신의 생각기계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생각기계를 수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에서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다. 이 지금 문구는 생각기계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이 생각기계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진짜 올바른 결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걸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완전 그 초창기 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제 친구 중에 주식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 내가 그 친구를 잘 알잖아요. 잘 아는 그 친분의 정도가 그 사람의 투자 실력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주는 말들을 그냥 뭐 쟤 열심히 사나 보지, 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사가지고 저는 하한가도 2번 맞아봤거든요. 작가님이 되게 많이 슬퍼. 공감하시는 건가? 다행이네. 네, 상패. 배틀인가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생각기계라는 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이걸 생각하기 싫었던 거예요. 생각하기 싫었고, 왜 사람들을 생각하기 싫어하냐. 여기 책에 자세히 그 원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원시인들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뇌가 몸에서 이제 중량이 2%인데 에너지는 25%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려면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머리를 안 쓰도록 그렇게 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데 욕망은 또 있지. 맞아. 돈을 잘 벌고 싶으면 욕망이 너무 크니까 그냥 손쉽게 사람들, 친한 친구가 어째 공부했겠지, 저 맞겠지라는 그 욕심에 그냥 사리사욕이 딱 투자를 하고 지금 연 8%로 지금 주식이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패에 마이너스 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성님 그 저자분은 이 생각기계를 고쳐라. 되게 좋은 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생각기계를 수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에서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이 문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너무 공감했던 게 지금 하한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상장 페이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 여기 보면 이제 또 우성님의 또 책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약간 본능적이란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분의 그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본능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판판이 깨진다라는데 그 중에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게 무리짓는 본능. 우리는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게 옳고 뭐 맞든 틀리든 이건 일단 중요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지만이 뭔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뭔가 혼자 단독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그랬던 거죠. 막 펀드가 막 열풍이 불 때는 그래 그럼 펀드를 해야 돼? 왠지 펀드가 맞는 것 같아 해서 했다가 또 마이너스 나고 또 주식이 막 열풍이야. 막 주식 막 고점. 이제는 주식 투자 해야 돼. 이런 시기에 막 삼성전자 10만 원 넘게 막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막 사서 또 망하고 돌이켜봤을 때 내가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재테크를 다 실패를 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도사 환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전문가의 말을 너무 이제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로 그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만 듣고 저 사람 말이면 무조건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모든 결정이나 이런 거를 그 전문가의 말만 듣고 행동하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그 전문가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전문가들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군중 심리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어떨 때는 이런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나 분위기가 좀 바뀌면은 다시 그 의견도 바꿔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도 사람이고 욕먹기 싫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처음 얘기 듣고 행동했는데 바꿔버리네? 어떡하지? 그럼 다시 또 팔아야 되나? 다시 또 물이 쫓는 본능으로 또 가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재테크로 성공을 못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뭐 직장 동료들이나,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재테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 됐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생각기계를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착오와 독서라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저도, 그러면서 저의 그런 생각기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거, 투자에서도 본능적으로 접근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본능적인 거, 내 감정, 이런 걸 믿지 않고, 정말 예를 들어서 투자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것만 투자를 하고, 기준에 안 맞아? 그럼 안 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단순하게 했더니 좀 오히려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성님이 여기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시행착오와 독서만이 이 생각기계를 고치는 방법이다. 근데 나 이것도 생각을 해봤다. 분명히 이 얘기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처음 듣는 얘기일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럴 때는 책을 읽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책 읽기야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시행착오를 얘기해 봅시다. 뭔가를 내가 투자를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때 사람들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생각기계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죠. 독서나 배움을 통해서. 근데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왜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시행착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똑같은 결과인데 마음에 안 드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전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생각, 올림픽 메달 결정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거리.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딱 한 번 해서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마라토너는 내가 10km까지는 50등이라도 20km까지는 30등, 30km까지는 20등, 40km까지는 10등, 마지막 2km 스퍼트에서 내가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행착오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는 마라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제 시행착오 겪고 독서나 뭐 다른 걸 통해서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바꾸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실패. 포기는 안 해.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거야. 그럼 뭐 어디로 귀결되냐면 장기적 실패에 귀결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시행착오를 말 그대로 실수에 머물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여기 우성님이 얘기하신 게 생각기계를 수리하고 개선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기계라고 표현했을까? 맞아요. 그냥 두뇌라고 해도 되는데, 뇌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방송을 우성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기계라고 할까? 왜 기계라고 표현했을까?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니까 동네 방앗간 가실 거 아닙니까? 방앗간 가면 가래떡 뽑는 기계 아시죠? 이렇게 쭉쭉 뽑아가지고 칼이나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떡집 가면은. 맞아요. 그 쌀을 이렇게 부어요. 자, 쌀 부으면 뭐 나와요? 가래떡 나오죠, 가래떡. 하얀 가래떡이 나와요. 이 기계는 이런 거예요. 기계는 넣는 대로 나와요. 그러네요. 넣는 대로 나와. 근데 사람의 두뇌를 만약에 그 쌀떡 기계로 비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쌀을 넣는데 금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아닌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 감정과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은 공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기 뒤에 뭐 온다? 기회. 근데 지금 다 위기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위기라는 거에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위기 뒤에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위기 뒤에 기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큰일 났다고만 하는 거야.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또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생각 기계가 없는 거지. 생각 기계가 아니라 쌀을 넣으면 금이 나오거나 쌀을 넣으면 무슨 쓰레기가 나오는 걸 갖고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못해. 쌀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건 팩트거든. 쌀을 붓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나오겠다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 본인들이 생각한 게 쌀을 넣었는데 가래떡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면면을 잘 못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개선해야 되거든. 내가 예를 들어 실패를 했어. 내가 이전에 실패를 했어. 나는 이게 지금 쌀이 들어가서 가래떡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래떡이 안 나오고 금이 나와버린 거야.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상승장에서 내가 투자를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비관론에 빠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 나오는구나를 빨리 하고 그 기계를 바꿔야 돼. 근데 그걸 여전히 안 바꾼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잘하려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론가 전문가가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내 돈을 집어넣어서 제가 진검승부를 하는 승부사라면 이 방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투자는 기계처럼 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요즘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구론이에요. 인구. 여기 인구가 뭐 줄어든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203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각 도시별로 몇 명이 되고 2040년에 우리나라 각 도시별로 인구가 몇 명이 되고 인구 구조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몇 명이 되고 이거를 계산해 보신 분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는 뭐 그냥 부동산 끝났어. 뭐 우리나라 경제 끝나서 주식시장도 그냥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지를 정말로 딥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추론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게 뭐냐면 아까 코크님이 얘기한 군중심리인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보는 네, 거죠.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로 성공하려면 그거를 되게 독립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든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변화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뭐 그냥 취미로 뭐 나는 그런 사회과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재미로 보셔도 돼요. 근데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걸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걸 추론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믿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냥. 예, 기계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대중들, 군중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투자로 분명히 5년, 10년이 지난 뒤에 5억, 10억을 벌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가끔 제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막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근데 저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공감과 위로에서 그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추천도서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그 월부 찐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추천도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바뀌어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자의식을 해체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그러네요. 그분 지금 이 영상을 특히나 이제 추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거나 저희 월부TV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 기계를 계속해서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변경해 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사고를 가지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남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대세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아직도 임장 나가잖아요. 제가 현장 가보면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시간을 그렇게 내가 맞다. 나도 저런 식으로 생각해야겠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이 저는 충분히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댓글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투자해서 알고 있던 잘못된 통념 중에 올해 공부를 내가 정말 깊숙이 해서 그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 싶은 거를 하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주식은 안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인구로 끝났다. 이런 거. 지방 부동산 끝났다. 이런 거. 뭐 지방 부동산 다 끝났다. 뭐 아니면 뭐 서울도 이제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대세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공부가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진짜인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고 책을 읽어보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를 하나를 적어보시고 다짐해보시면 그게 여러분들 투자자로 성장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영상을 찾아볼 때 양쪽의 입장이 나오는 영상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지. 이거로 찾으면은 그래, 맞아. 그렇게 될 거 하면은, 그래, 그럼 내 그 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하는 그 반대 의견의 영상도 같이 봐야지 양쪽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양쪽의 의견을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본처럼 된다거나 뭐 우리나라 인구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될 거라는 채널 영상 거의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 기계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